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면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춘천시 동면 이장협의회 최종철 회장님을 비롯한 춘천시 주민 여러분들과 대한노인의 태백시지회 이진수 지회장님을 비롯한 태백 3대림 아파트 경로당에서 오신 어르신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중엽 행정부시장님께서는 기획재정부 주관의 재정정책 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질문에는 이석하실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부터 변경된 질문 시간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규칙 제73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질문 시간이 30분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한해서만 수도 워치 방식으로 시간을 계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을 포함한 총 질문 시간은 50분 이내로 의원별 질문 시간 30분 또는 총 질문 답변 시간 50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시간이 먼저 초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첫 정례에서 진행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양숙희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유인철 의원님, 김희철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2분, 오후에 2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서 글로벌 미래 산업도시를 이끌어가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더 높은 학력, 더 바른 인성을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신경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춘천시 신부급 동면 북산면 지역구를 둔 양숙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를 응원하러 와주신, 멀리서 귀한 시간 내어서 와주신 저의 지역 주민 많은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3년 전에까지 강의를 했었는데요. 저희 제자분들도 오늘 오셨어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 세 가지 주제로 할 건데요. 첫 번째 순서로서 소양강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건설교통국과 안전건설위원회는 함께 늘 소통하고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편안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난 50년간 소양강댐이 그 수도권 주민들과 기업들이 쓰는 물과 전기를 매우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또 한강 하류의 홍수 피해 최소화 등 안전 피해 역할도 충분히 함께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국장님도 생각이 같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강원도가 SOC 분야에서 특히 강원 북부권이 처하고 있는 이제 당면한 문제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열악한 교통망하고 하나는 이제 수도권의 물 공급에 댐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두 가지 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이 강원도의 교통망이 북부권의 교통망이 안 좋은 이유가 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댐이 없었더라면 굉장히 좋은 길로 노선이 선정이 되고 그래서 공사도 편했을 텐데 지금은 대부분 북부권의 도로들이 산 중턱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산면, 춘천의 북산면 조결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에 가려면 1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북한강 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자기 면사무소 가는데 1시간 이상을 차로 이동해야 되는 이런 현실은 우리 춘천이 겪는 유일하게 댐 때문에 겪고 있는 불편입니다. 네, 여러 가지 불편이 많고요. 또 여러 소양강 댐 주변 지역 주민들 그거 외에도 뭐 수몰 피해도 있고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도 있고 재산권에 또 심각한 규제와 제한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 같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기 화면을 봐주시면 강원연구원 자료에 의하면은 지난 50년간 최대 10조 원의 피해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지원 사업비는 2%에 불과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화면 봐주세요. 자, 소양강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출연금의 법적 근거는 댐 건설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댐 관리청이나 댐 사용권자의 출연금으로 한다. 출연금 재원은 전전년도 발전 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6, 또 전전년도 생활용수 공업용수 판매량 수익금의 100분의 22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춘천시는 최근 3년간 얼마나 받고 있었을까요? 지난해 99억 도내 전역의 지원받은 지원금은 이제 도 전체로 99억이고 역대 최고로 이제 발전이 많이 되면서 받았는데 그 중에 춘천시는 22억 정도 규모로 5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23년까지는 지금 16억으로 네. 되어 있고요. 24년부터 21억, 22억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늘어난 이유가 최근에 이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댐 발전 방류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전 용수 판매액이 증가하면서 증가했죠, 맞아요. 지원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야, 맞아요. 국장님, 그럼 소양강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곳이 그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5km 이내 지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춘천시는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될까요? 춘천시는 북산면, 동래면, 동면, 신부급, 사북면 총 5개 읍면 맞아요. 행정리로 치면 39개 행정리가 됩니다. 네, 근데 그 5개 지역 중에 3지역이나 제 본 지역구예요. 그래서 동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은 행정리가 총 39개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19개의 농촌리가 있고
20개의 아파트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아파트리는 소양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대상인 5km 이내 지역에 해당되면서도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선은 이 지금 동면에 작년에 배정된 예산이 8억 원 정도 규모고 맞아요. 사실 이 예산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주민들께서 이제 모여서 어떤 용도를 좀 판단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농자재라든가 영농 지원 측면에 이제 대부분 지원이 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주민들께는 지원이 거의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공정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는 또 이게 잘했다 잘못됐다 이런 약간의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이게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이제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좀 판단하시는 게 이 운영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지원금을 배분할 때 기준이 수몰 면적의 비율, 그다음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뭐 사업 구역의 시군 면적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파트 주민들의 인구도 이 배분할 때 당연히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아파트 비율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30%나 해당되고 수몰 피해는 또 30%지만 그건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용도 자체가 원칙이 이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께 일부나마 좀 지원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피해 보고 아파트 주민들께서도 좀 지원을 받는 방법이 네, 합리적이지 방법이 않나 이렇게 있어요.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국장님께서 뭐 항상 도에 신경 쓰고 또 저희 동면 주민이나 이런 저희 지역구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올해 준비 잘 하셔서 내년부터는 동면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뭐 지원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분들은 농촌리에서 받는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그 발전 판매량이나 여러 가지 수익금, 특별 지원금을 통해서 받던 거 그대로 받고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네. 그래서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도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네네. 옆에서 많이 거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년간의 10조 원의 피해를 입었고 지원 사업비는 2%면은 정말 쥐꼬리만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 지원 연구회의 간사로 있고요. 박기영 위원장이 박기영 의원님이 회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 지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뭐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그 노력 기울여 주신 것을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줘 보실까요? 네, 무엇보다도 그 지난해부터 특히 이제 그동안 의회에서 이 수자원의 불균형에 대한 지역의 가치를 계속 이제 거론해 주셔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특히 지난해부터 연구회까지 꾸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적극 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가 현재 그 특별법에 네.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강특법에 지금 발의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요지는 이제 지원금의 규모를 조금 더 늘리고 특히 소양강 댐의 경우에는 순순히 그 강원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소양강 댐 발전 판매액의 한 20% 정도는 강원도 지역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별도로 좀 편성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 이제 주된 요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44조에 따르면 출연금 재원 보면
발전 판매 수익금 6%에서 10%로 네. 용수 판매 수익금 22%에서 30%로 네. 상향 조정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소양강댐 발전 판매 용수 판매 수익금 전체 20%를 네. 특별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달라 지금 이렇게 네. 우리가 네, 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물론 쉽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 국장님과 도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 자리로 잘 들어가셔도 열심히 좋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면 주민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오해 없기를 바래요. 우리 농촌 지역 걸 뺏어다가 아파트를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자, 다음은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지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농촌 활력 사업 촉진 이거는요. 어제 엄기호 의원님께서 저랑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같은 주제로 했지만 그 하셨던 부분은 빼고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네, 국장님은 제가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지금 처음입니다. 잘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화면 봐주세요. 네. 최근에 농촌 활력 촉진 지구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국장님 뭐 이거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농촌 활력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사업 추진이 바로 될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김진태 지사님도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 1년을 기념하는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 산림, 환경, 군사 4개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총 9개 농촌 활력 촉진 지구를 지정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115만 7,529 제곱미터로 전체 해제 가능 면적의 3%에 해당한다고 밝혔잖아요. 어제 제가 답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에는 4개, 24년도에 강릉, 철원, 양구, 인제. 그다음에 2차는 이번에 25년 3월에 횡성, 철원, 화천, 인제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언급한 내용은 다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도에서 장밋빛 청사진으로 에드벌룬 띄울 때 박대현 의원님과 진정호 의원님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례의 한계를 지적했죠. 그리고 여러 독소 조항이 가지는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어요. 24년, 네, 25. 네네. 근데 본 의원은 앞서 문제를 제기한 두 분의 의원님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농촌 활력 촉진지구 지정 사업의 약간의 문제점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 특례 존속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네,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만은 이제 2027년까지 존속 기한은 이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미 평가에 1년이 지났어요. 네, 평가에 의해서 충분히 연장할 수 있는 여지는 법에 이제 담겨 네, 있습니다. 맞아요. 어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1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평가에 의해서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남은 해제 총량이 4,000헥타르 정도 됐는데 네,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7헥타르 정도밖에 해제되지 않았죠. 지금은 이제 2.9%에서 116헥타가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이제 지정 고시가 이제 돼 있는. 맞아요. 주거 지역 1종 근린, 2종 근린 어저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 농지 특례가 평가를 통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다 했는데 어떻게 네.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평가 부분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연초부터 이제 농식품부 농지부서하고 평가 여소나 평가 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이제 지정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자체로 운영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도 평가 지표에 대한 것을 우리의 의견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네. 또 하고 있고 아마
되면 평가 계획 통보는 농식품부에서 내년 3월 7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통보 받을 알겠습니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가에 대한 기간은 이제 연장할 수 있다. 해서 기간이 작년 6월 8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에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하는 되겠습니다. 거죠? 근데 평가의 이제 주안점은 보면은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지정한 이제 여러 군들의 지금 이제 9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은 어떤 형식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유형은 어떤 거냐,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적정하게 했는지가 첫 번째 평가의 이제 중심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정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촘촘히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촉진지구가 두 차례에 걸쳐서 9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또 6개 시군에 편중된 이유가 또 간단히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뭐 편중됐다고 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네, 아마도 이제 그 전에는 이런 특례가 생기기 전에는 이제 농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1헥타 이상이면은 뭐 농식품 장관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농식품부의 문턱을 두드렸을 때 장애 요인이 돼서 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상당히 9개소 중에 상당히 이제 많았고요. 지역에 이제 편중됐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춘천시를 예를 들면 춘천시 관내에서 농촌 활력 네. 촉진지구 준비하는 데가 있나요? 준비하는 데는 이제 남면 쪽에서 한번 준비를 남면에서?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었는데 조금 뭐 부족했어요? 보완을 할 게 네. 있어서 조금 이제 다음번 심사할 때는 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 네, 여기 좀 봐주시고요. 농촌 활력 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보면은요, 시행 계획이 승인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정고시 부분을 이제 해제해야 되는 부분. 네, 인허가 등으로 사업 착공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경우에 촉진지구 그 지정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불가피한 사유나 뭐 그런 것들이 인정되면은 1년 정도 또 연장. 연장을 할 수 네네. 있어서 뭐 그런 부분 아마 실행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뭐 시간이 모자라서 수립하지 못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네,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농지특례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의 추진 일정이나 목표를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첫 해 해보니까 저희들이 4,000헥타 총량 중에서 2.9%밖에 되지 않아서 아마 조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논의해 주신 대로 아마 최소 기준 면적을 없애고 어떤 목적 달성 위주로 하면서 전향적으로 소규모 부분도 수용을 하면은 어떤 지정하는 면적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아마 조금 또 이걸 활용하는 특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네. 요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수고 많으시네요. 자, 국장님 그러면 강원특별법 개정 등 치밀한 대책을 이렇게 지금 마련하셔서 강원도민이 기대하는 농촌 활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원래 지사님께도 발언대로 모시고 그 도지사로서 농촌 활력 사업에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여쭤보려고 그런 기회를 갖고자 했으나 어제 엄기호 의원님과 제가 질의 내용이 반복되고 길어져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정 질문 세 번째 순서는 대한교육 위탁 교육기관 운영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네, 저희 안전건설위원회라 교육위원회 분들하고는 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죠?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지금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예방을 위해서 위탁 교육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대략 한 201명 정도 됩니다. 그러시구나.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1,600명 정도이고요.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은 네. 그 수보다 더 훨씬 많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와 같이 학령 인구 감소와 함께 학업 중단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뭐 저와 같은 생각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국장님 여기 화면 봐주시겠어요? 학교 부적응 또는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은 여기 화면에 나오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그 학업 중단을 여기 있는 학생들은 지금 그 화면에 있는 학생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 많죠. 이거 외에도 예, 많죠. 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가장 학생들이 어떻게 공통된 많냐면 거라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내신 성적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 또는 부모님들이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유로 인해서 공교육 대신에 그런 대안교육 기관에 가서 이렇게 학력을 갖다가 취득하는 방법,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사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600명이라는 학생은 지금 주로 지금 여기에서 학교의 부적응보다는 사실은 자기 진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이탈하는 학생이 많다고 진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로 이탈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사각지대에서 있는 학생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 거고요. 네.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학업 중단에 이제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대안교육이라는 그런 위탁 교육기관을 51개의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중3부터 고3까지 그런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분야, 음악이라든지 요리라든지 미용이라든지 또는 컴퓨터라든지 커피, 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프로그램 교육 과정으로 해서 일주에 6시간 이내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학업 중단 숙려제를 또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좀 그러니까 바로 자퇴를 내지 않고 조금 더 좀 기다려 보라. 이제 우리 재판에서 이혼에서는 숙려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아요. 그런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잠깐만요. 또 이제 저희들이 학교 내에서도 잠깐만요. 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알고요.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네네.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또 중단 예방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제가 국장님과 교육청 많은 분들께 교육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의원은 이 중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예, 저희들이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위탁 사업. 예,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안교육기관으로는 저희들이 강원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8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학생들이 지금 춘천, 원주, 강릉, 홍천 이렇게 네. 총 8개의 대안교육기관이 네, 등록되어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다 조사한 바고요. 네, 네. 자, 여기 PPT에 나와 있는 법률과 조례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법률과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서면 질의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네.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중단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위탁 교육기관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위탁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여기 현황을 보시면 보통 커피 바리스타 학원, 실용음악 학원, 제과제빵 학원이 거의 대부분 줄을 이루고 있어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매년 제가 조사한 바로는 1,600명이 학생을 학업 중단을 하고 있는 실정에 이 위탁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는 저기 보세요. 349명, 350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 교육을 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커피 바리스타 학원이나 실용 음악 학원, 제과 제빵 학원이 위탁 교육기관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진로 적성 교육 차원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만 왜 이런 위탁 교육 기관만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교육기관의 위탁 교육을 통해서 이 앞에서 봤던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의 학업 중단이 과연 예방이 될까요? 예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면 또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이 조례 대안교육이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 교육청은 단 한 개의 대안학교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현재 단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진로 직업 중심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뭐 이런 명칭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운영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가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 화면 잘 보세요. 일일에 2시간에서 3시간인데요. 일주에 6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당 교육비도 정말 12,000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6시간으로 뭐를 배운다는 거예요. 본 의원의 견해로는 타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모두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뒤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생색내기 용도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본 사업의 본래적 취지에 맞는 그 사업 효과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도 맞고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프로그램 개편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저희들이 일주에 6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2시간씩 주 3일 나가는 경우 나가거나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 시간은 학교로 등교하는 겁니다. 네, 등교로 가요. 등교해서 정규 네. 수업을 받고 네, 그다음에 알고 오전 있어요. 수업을 받고 네네. 오후에 가서 이런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네.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 자기 진로나 자기 이 취미를 좀 6시간, 살릴 수 일주일에 있는 6시간. 저희들의 목적은 학업 그 대책은 있나요? 저희들의 목적은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어떻게 하면 적응을 할까에 목표를 두는 거지 그 학생을 그럼 밖으로 어떻게 내모는 게 해서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국립형 대안학교. 그래서 초등은 저는 노천 그거랑은 초등학교. 상관이 없는. 저희들이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그 공교육 기관으로서 사립학교도 있고 충분히 공립학교도 있는데 이런 대안교육 그 외부에 있는 기관보다는 학교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은 거기 가서 같이 또 공부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알아요. 마련한다. 충분히 여기에 아는데. 강원도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네네 방침이 네. 충분히 아는데 그 외에 저는 다른 네네.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 프로그램 개편과 대책은 지금 그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해서 그쪽에다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학교가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제가 부족한 여러 가지는 또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고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많지만 제가 자꾸 시간을 보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같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열심히 답변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신경호 교육감님. 더 높은 학력, 더 바른 인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감님 잠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잘 들으셨지만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저랑 약간 생각이 달라서 지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멈추고 교육감님 자리로 모셨고요. 나머지는 또 다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영상이 나오는데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안은 기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제도나 방안 등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며 우리 미래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입니다. 강원교육은 대안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한 통합적 교육 과정과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 유도와 미래지향적 교육 환경 제공을 통해 미래형 대안교육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자, 교육감님, 네. 이 영상 기억하세요? 네, 언제 했어요?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영상은 작년에 제가 대한교육기관 정책토론회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세미나실에서 네. 오실 수 없어서 이 축사 영상 보내주신 거거든요. 네, 네. 기억하시죠 이제? 네, 네. 자,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안교육 위탁 교육 사업 프로그램 개편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화면 봐주세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교육감님, 요거 뭘까요? 이 화면은요, 대안교육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편을 열망하는 530여 명의 강원도 학부모님들과 강원 대안학교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또 서명해 주신 서명부입니다. 제가 이거 서비스로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서명부인데요. 자, 교육감님이 대안교육 위탁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와 향후 가지고 계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양석희 의원님께서 이 학교 밖 청소년 또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근심하시는 거 대단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타 시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 기회에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4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용인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가 있고 영동에 해맑음센터가 있고 무주에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국립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하고 강원특별도 교육청이 아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학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조례 제정에서는 다 좋은데 인권 이제 민간 위탁 사업을 했을 때 인건비에 이제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식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그 인건비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꼭 뭐 본인이
부적응해서 그만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외의 이유도 있습니다. 1,60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그 아이들을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개를 들으면서 더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대학 진학 박람회라는 게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에서 3번 실시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진학 부스, 진학 상담 부스를 운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 2개 부스를 위에다가 이름은 안 써붙였지만 2개 부스를 바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럼 그 학생을 어떻게 모집했느냐? 청소년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거기다 연락을 해서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 아이들 신청 받아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76명 상담했습니다. 이렇게 76명이요? 76명. 그렇게 그러니까 많았군요.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카운슬러도 해주고 있고 또한 제가 작년에 현장을 가봤는데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제 또 역시 박람회를 합니다. 갔더니 학교 청소년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어떻게 왔냐 했더니 알고 왔다는 거예요. 체육계를 가고 싶어서 수능을 준비하고 실기를 준비해서 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촘촘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검정고시에 붙고 고졸 자격을 얻은 아이들한테는 꼭 그 대학 진학을 위한 관리를 그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함께 협조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뭐 제가 그 학교반 청소년들한테 그 2023년에는 상담을 24명을 했고요. 대학 그 진학 박람회에서 작년에는 35명인데 올해 아까 제가 잘못했는데 72명입니다. 72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그 아이들하고 추후 결과죠.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런 상담 질의응답해 주는 거예요. 네. 너무 제가 이제 교육감님은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지켜본다기보다 교육감님 이렇게 보면 엄청 열정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잘 답변 들었고 저는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그래요.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결과도 또 중요해요. 노력을 내가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노력한 게 노력을 한 게 맞을까?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대안학교에 맨 처음에 대안학교에 관심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지역에 대안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여기 교육위원회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밀접하게 상담이 이루어진 그걸 제가 못 봐서 우리 지역이니까 어느 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북에 어느 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북 생각이 안 나지. 저 방문도 했는데 저기 교육장님하고도 신북의 교장 선생님이 오셨어요. 네. 네, 대안학교. 이런 인사드리세요. 예. 반갑습니다. 학교 이름 뭐예요? 나 다인학교 대안학교. 다인학교 신북에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저랑 한번 가보시도록 네. 하시죠. 다인학교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한번 교육장님하고 뵙게 돼가지고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도 그래 굉장히 열악하구나. 이렇게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뵙게 되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네요. 네, 하여튼 그 다인학교도 다인학교. 퇴계동에는요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학교가 또 있습니다. 네네, 그거 좀 거기도 아직 못 들었어요. 가봤는데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훌륭하신 저희 주민들과 태백의 댄스 동아리가 오시다 보니 흥분하고 긴장이 돼서 이 학교를 잃어버렸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저 교육감님만 믿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약속으로 알고 네. 제가
으로 이렇게 또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훌륭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잠깐만요. 그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네. 그거 발의할 거거든요. 네, 네. 그때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례 발의한다고 네, 네. 말씀하셨죠? 네, 저예요. 네,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소양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확충과 춘천 동면 소재 아파트 주민에게도 사업 대상 확대할 것과 농촌 활력 촉진지구 지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프로그램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세 가지 주제로 도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고민과 대안이 도와 교육청 정책에 잘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께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도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전달을 하고 저희는 중간 역할, 저희가 뭐 이익이 있다고 하고 불이익이 있다고 하고 그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주민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을 하는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께서 무슨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의논을 해주시면 저희가 귀담아 듣고 전달을 하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숙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